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서울교육대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순진교사 애도하는 그 추모 행사가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주식 리딩 사기 당해가지고 추천해준 종목이 정말 손실이 많아가지고 그 리딩비에 대해서 카드 취소를 했는데 오히려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 아니면 리딩비 반환소송, 약정금 소송 뭐 이런 게 들어오면 그 답변서 쓰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홈에 이제 원고 피고 사건번호 쓰고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리고 소송 비용 원고의 부담으로 한 다음에 그 반박하는 원인을 잘 적어야 돼요. 그거를 대충대충 쓰면 안 쓰니만 못해요. 그냥 심파적으로 뭐 나는 이렇게 사기를 당했어요 이렇게 써도 소용없고요. 뭐 사기 얘기하려면 형법에 사기죄의 기망 구성요건 해당성인 기망에 대해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보통 그 리딩 업체 피용자인 그 영업한 애들이 뭐 4배를 간다니 5배를 간다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거 카톡 증거 있으면 그런 거, 녹음 있으면 녹음, 그리고 조목조목 반박을 해야 돼요. 그때 사실관계도 반박을 해야 되지만 그 법이 많아요. 그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뭐 심지어는 금감원고시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조목조목 그 법률과 판례를 묶어 가지고 그 상대방이 공격한 그 소정의 포인트에 맞게끔 조목조목 반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실관계, 그리고 증거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성소할 수 있어요. 성소 저는 많이 했고 이렇게 많이 도와줘 봤습니다. 근데 이제 심파적으로 대충 써갖고는 전혀 효과가 없고요. 또 악랄한 사람들은 그 회사가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항소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전담 변호사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 법무부이냐 그 법무팀에 직원을 시켜가지고 계속 해오고, 어떤 경우는 겁을 줘가지고 답변을 잘 해가지고 그 소를 취하를 했는데 또 다음에 또 지급명령으로 오고 또 다른 법원에도 또 오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마다 다 공격해줬고요. 리딩비가 뭐 싸게는 몇백도 있지만 뭐 900, 1000, 몇천도 있고 이래요. 근데 사실 주식 같은 거 저도 오래 했지만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정확하게 공부해가지고 들어가야지 흔들리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은데, 누구 말 듣고 들어가가지고는 확신도 없고 손실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카드 취소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카드 취소 돌려받았다 이랬는데 원고가 소송이 들어왔는 경우에는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되고요. 일단 소송 들어오기 전에 내가 아직 리딩비 반환을 못 받았어요. 뭐 현금으로 주든 계좌이체 해갖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이나 형사고소 그리고 민사소송을 내가 먼저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법리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고, 그 내용증명, 내가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잘 써갖고 증거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용증명으로 민형사 제기한다고, 강제집행 제기한다고 겁을 주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뭐 무턱대고 그렇게 쓰면 그것도 그 리딩 업체도 법무팀이나 변호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콧방귀도 안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심파조나 사실관계 단순한 나열이라든지 그런 알맹이 없이 쓰면 아무 효과가 없고요. 정확한 법리, 판례, 조문, 법도 되게 많아요. 거기에 근거되는 조문들이. 그리고 금감원고시 이런 것도 많이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우리가 월급으로는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아주 고가의 그 월급쟁이는 말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돈을 벌게 해야 되는데 재테크를 하긴 해야 돼요. 그렇죠. 주식이나 부동산, 경매 이런 것도 저는 오래 했지만 그만큼 수업료도 많이 들고 대충 해갖고는 안 돼요. 정확하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공부한 만큼 보이는 거고, 자기가 실력을 길러야 돼요. 특히 주식도 실력을 기르지 않고 누구 말만 듣고 하면
실력 있는 사람은 똑같은 정보를 받아도 매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타점이 돈을 벌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어려워요. 특히 코로나 시절에 코스피가 3,300까지 가다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지금 조금 반등하는 거 있는데 부동산이든 그 주식이든 조금씩 반등하는데 또 2030 세대들이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많이 또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빚내서. 이거 진짜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 대문자 L처럼 간다고 봐요. 푹 떨어져 갖고 이게 옛날처럼 급격하게 V자로 안 오르고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높기 때문에 버티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매도 지금은 이제 공부하고 준비할 단계고 내년 정도 돼야지 지금 이제 금리 이런 거를 못 버텨 가지고 나오는 경매가 이제 저 같은 법무사가 임의경매 강제경매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장에 나올 때는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지나야 돼요. 바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일주일 내에 되지만 이제 감정평가하고 이게 1차 매각기를 정하고 법원에서 이렇게 우리 시중에 나올 때는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리고 항상 노력하시고 성공하십시오. 이상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김철중입니다.